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매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하나. 근데 요즘에는 경매하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만 보통 내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한테는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경매 절차가, 그러니까 2차 보증금 얼마냐, 차순위 매수 신고 어떻게 하냐. 우리 요즘에는 조금 좀 독특한 걸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농지증 언제 내냐, 이런 것들도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입찰 보증금 얼마, 항고 보증금 얼마, 처음에 입찰할 때, 그리고 불만 있을 때, 따질 때, 우리가 불만 있을 때 항고한다고 합니다. 저 불만 있어요. 왜 낙찰자 그 사람을 결정했나요? 이런 것들을 따질 때 항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 내. 무조건 받아주면 경매만 질질 끄니까. 나 먼저 임의경매, 강제경매로 돈 받겠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뭐 앞에는 거의 늦지 않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갑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막 경매 들어가면 갑구에 임의경매 개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는 날이 매각일. 우리 경매 신청하면 한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 막 신문에다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입찰, 보증금. 최근에 거의 안 내봤습니다.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근데 우리 10%는 똑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매매할 때 돈 내야 돼. 경매도 매매라는 겁니다. 저 아파트 살래요. 10%. 근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금액의 10%냐고. 자, 신고가는 내가 써낸 금액. 자, 2억이 최저가인데 2억 5천, 2,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2년 전에는 내가 써낸 금액의 10%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면 응찰가 아니야, 얼마? 최저 매각 가격. 그러니까 2억 5천을 써도 2천만, 1억 최저가 1,000만 원만, 1억 5천을 써도 1,000만 원만 내면 돼. 나머지를 잔금으로 내면 되지. 그 소리입니다. 돈 준비 안 됐네? 그러면 또 빠꾸 당하고 나가야 되니까. 요 소리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여기가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하는 매각 결정기일 다 허가 납니다. 그입니다. 딱 일주일 후에. 그럼 오늘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 매각 결정기일, 너 낙찰자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우리 시험문제가 매각기일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낙찰 받을 줄 알고 이미 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낙찰 받은 사람이 농지, 저 농사 지을래요. 전담 가수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여기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요거 냈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만 있어요. 왜 낙찰자 결정했나요? 불만. 근데 조심하실 게 최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냈었다 하겠다. 낙찰 금액 나왔죠. 아까 2억 5천 나왔죠. 이제 2천 아니야. 2,500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다 몰수당해버립니다. 함부로 맞짱 뜨면 절단 날 겁니다. 근데 경매당한 사람이 뭔 돈이 있겠냐? 좀 부담되긴 할 건데, 낙찰대금에 요거 10% 꼭 기하셔야 됩니다. 최저가 아니야. 그건 입찰 보증금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뭐 2개밖에 돈이 없는데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 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돈 내라. 자, 이거 지금 계속 낼 건데, 아까 우리 문제집에 보니까 나오되, 대금, 뭐 언제라고, 잔금, 대금 지금 기 1일까요? 기 한일까요? 기한. 근데 이건 정말 자주 냅니다. 기1.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제 10월 20일까지 내라. 그럼 그 중간에 못 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기1 내라? 아니라고. 기한. 아무 때나. 10월 1일, 2일, 3일 다 괜찮아. 그러니까 기한 내. 그러니까 기한 내로 한 달 정도 정해줄 건데 아무 때나 내면 돼. 10월 20일. 그러면 9월 21일부터. 그러면 요때 아무 때나. 그게 기한이라는 겁니다. 뭔 이렇게 말장난을 정말 심하게 하나. 그리고 이제 돈 냈다 배당해 줄게. 줄 서 해갖고 1순위, 2순위 배당해 줍니다. 그리고 돈 낼 때, 요 돈 낼 때가 소유권 취득이지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야. 187조야. 법률 규정. 경매는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많이 냈었다. 이건 매매다. 이건 186조다. 상소, 경매, 판결, 그냥 법률 규정이야. 형성 판결 받을 때. 그리고 가스통만 붙들고 있네. 인도명령.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순위는 뭐 요번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순위는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좋고, 오히려 이제 우리 세법에서 다음 중에서 당의 그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은행보다 더 빨라, 확정일자 빨라, 전세권보다 더 빨라, 당해세.
딱 샌드위치입니다. 최우선 변제보다는 늦고 은행보다는 빠르고입니다. 국가 목적 수행해야 되니까 그 당의 목적물은 재산세, 그렇죠? 이 물건에서 발생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증여 상속세,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당해세. 근데 여기서부터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이것도 판결문이 바로 바뀌면서 달라졌습니다. 취득세. 그러니까 이 물건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당해세 아니야. 이 물건을 팔면서 발생한 세금 당해세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부가가치세 아니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법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 이제 몇 개만, 우리 경매도 이제 몇 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58번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58번.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박스에서 골라봅시다. 자, 모두 옳은 것. 자, 먼저 여기 항고, 불만이 있어요. 자, 어디서나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신청을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안 받아줘. 그리고 각하. 우리 이제 뭐 기각하고 각하는 뭐 여기는 필요 없는데 여기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각하는 서류가 전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약간 다르기는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실무 가면 각하네요, 기각이네요,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런 거 많이 쓸 거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항고, 왜 그랬어요? 라고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맞네. 뭐 경매가 됐건 재판이 됐건 간에 불만이 있으면 따져라. 아까 돈 내고 따져라. 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매 신청했으니까 돈 내고 따질 것은 아니고, 낙찰됐을 때는 돈 내야 돼. 게임입니다. 요거 이제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아주 괜찮았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강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이중 경매라고도 하고요. 중복 경매라고 합니다. 우리 가끔씩 경매 물건 보면요. 사건이 막 두 개가 뜹니다. 자, 하나, 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중복 경매. 그러면 이게 지금 맞을까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그러니까 A 경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B 경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경매 개시를 두 개가 동시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건 번호도 나올 거야. 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른 경매 신청이 있으면 이제 요걸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있을 경우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막 두 개, 세 개 있으면은 다 그대로 중복적으로 경매를 됩니다. 요걸 갚아도 요놈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매를 나갔을 때는 아주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두 개나 중복 경매가 됐네. 요거 갚아도 요놈 때문에 계속 경매는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헛수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금액이 막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갚으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얘는 막 1억이래요. 그럼 못 갚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면 경매 확실하다. 이렇게 뭐라는 겁니다. 각하해야 된다? 아니다. 하기입니다. 두 개 다 등기한다. 두 개 다 진행한다. 자, 이래야 됩니다. 이게 문장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금액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갑자기 무슨 넘지 않는 이 문장 갖고 심하게 장난했습니다. 우리 차순위 매수신고. 지금 요즘 차순위 매수신고가 아주 맞들렸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건 아니었는데, 먼저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리고 보증금을 꼭 빼야 됩니다.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 너무 엉뚱한 수죠. 넘어야. 그러니까 문장을 싹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뭔 소리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말장난 심하게 해요. 넘어야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이렇게 최고가 만약에 2억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최고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입찰 보증금 보실까요? 입찰 보증금. 자, 최저가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서 이제 써낸 금액 신고가하고, 그 다음에 최저가. 최저가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가 만약에 이제 한 1억이었을 때, 애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얼마 정도 돼야 가능할까요? 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를 빼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입찰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전문장입니다. 입찰 보증금이 중요한데, 자, 먼저, 자, 2억 최고 매각 가격이죠. 여기서 이제 2억에서,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빼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최저가가 1억. 그럼 입찰 보증금 2,000원 아니죠, 게입니다.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이 바로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수표를 한 장 끊어야 됩니다. 5만 원짜리 가지고 오면은 어디 함에다 넣지도 못해갖고 난리가 날 겁니다. 1,000만 원.
빼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될까요? 1억 9천. 근데 요 정도 제가 금액을 너무 크게 써놨는데 한 1억 5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얼마? 1억 9천. 1억 9천을 넘어야. 그러니까 차순위가 1억 9천도 안 되고요. 1억 9천 100이나 1억 9천 500이나. 그러니까 요 금방금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방금방이 없으면은 둘이 짜버립니다. 네가 높게 써봐. 내가 좀 낮게 써갖고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해서 너는 그냥 돈 내지 말어. 내가 돈 줄게. 뭐 어차피 1,000만 원 줄게 갖고 둘이 짜니까 금액이 딱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1억 9천을 넘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최고가가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럼 뭐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 얼마를 써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이제 보증금은 똑같으니까 1,000. 여기서 1,000만 원만 빼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기가 필요하니 1억 4천. 요즘은 차순위 매수 신고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1억 4천을 넘어야 1억 4천도 안 돼. 1억 9천도 안 돼. 이걸 자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데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차순위 매수 신고할게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분이 돈 안 내면 여분한테 기회. 여분이 돈 안 내면은 여분한테 기회. 1억 4천 5백 쓴 사람한테 기회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이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왔다. 가장 높은 금액. 금액이 똑같다. 추첨. 막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말 심하게 말장난했죠. 넘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도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되니? 그 소리입니다. 자, 문장만 괜히 어려웠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건데, 얘 옳지 않고, 얘도 옳지 않고, 얘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번 보실까요? 자, 매각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어렵지 않는데, 우리가 경매를 많이 안 접해보니까 어렵습니다. 매각되어도 선순위, 아까 말소기준 권리, 아까 우리 주택에서 봤네. 그럼 아래 있는 후순위, 2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1순위 안 죽니? 그 얘기입니다. 우리 법정신청권도 봤을 건데 2순위가 그다음 실행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법정지사건 있냐 없냐도 봤을 건데 자, 신청해서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 소멸된다. 말소 기준권리 3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1순위, 2순위 저당권 다 죽어. 저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지 않는데 내면은 경매 그럼 정말 경기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렵다. 막 그럴 겁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출문제, 요것만, 59번 이제 기출문제 하나만 보면 되겠다. 자, 먼저, 요게 30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원은 X, 부동산에 나와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그러면 저당권, 거절당권,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럼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래요. 1억입니다. 1억이라고 했습니다. 정했고, 그 다음에 길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복잡하게 써놨을 뿐입니다. 개업공사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갑에게 이제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가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뭔가요?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옳은 것은 뭐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부터 한번 와보실까요? 벌써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말고 이제 막 보증금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1억이었다. 1억 2천만에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좀 이상하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는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을 그럼 써낸 금액의 10%내 신고가 그게 맞나게입니다.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 기출문제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얼마래요? 1,000개입니다.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무할 때 경매도 배워서 돈으로도 환산해보고 우리도 낙찰 받아보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보실까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우연히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가 2억 5천 값하고 우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한 10명인데 10명한테 다 써내라고 할까요?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우연하게 아까 1억인데 1억 5천이 2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시 입찰을 하게 할까요? 말이 안 되죠. 누구한테만? 2명한테만. 2명에게만 다시 써봐봐. 그리고 다시 쓸 때도 처음에 썼던 금액보다 더 낮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쪽입니다. 처음에 1억 5천인데 둘이 나란히 1억 3천, 1억 3천 5백을 썼대요. 안 돼. 처음에 써낸 금액 이상으로 그죠? 높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잔머리 굴리지 말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공문장이 여기 어디 나올 건데, 그럼 3번 보실까요? 자,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밀수신고를 해서 다시 입찰할 경우, 전에 아까 1억 5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나지가 나가지입니다. 항상 그 이상으로 써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억 5천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좀 아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아까 1억이라고 했었다.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봐. 그 보증금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을, 맞죠? 아까 이제 보증금액 1,000만 원이었다. 1억이니까. 그리고 저기 1,500이라고 계산 안 하는 거야. 저것만 빼면 돼. 1억 4천을 넘어야. 여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를 요즘은 넘어야 한다. 근데 아까 넘지 않아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답니다. 넘어야 한다? 여기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괜찮은 문제였어. 그 다음에 5번. 갑이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공이 됐을 때 매각기를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에, 근데 여기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는데 즉시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안 되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니 돈을 냈을 때, 돈을 안 내면은 이 사람이 자격이 부여가 되니까 돈을 냈을 때, 최고가가 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차순위 매수 신고에다가 돈이 묶여요. 한 달 넘게 묶여요.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